네, 일반 고교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외국어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일반고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교 양극화 실태와 해법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통폐합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먼저 교수님 이게 고등학교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네. 고등학교 그 체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를 한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일반 사람들 지금 익숙한 실업계 고등학교 딱 두 네. 가지 구분이 있다면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형 학교라고 해서 자율형 사립학교, 이게 자사고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과거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과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하나 분파돼서 나온 거고 또 예. 하나는 외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특목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체제를 좀 더 간소화시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 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라고 하는 유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고등학교,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있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우수한 학생보다는 평균적인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려 있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통합을 한다라는 게 간단치는 또 않을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특목고라고 하는 걸 이걸 합치는 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교육 체제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 기대치가 3년 동안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고교 유형이나 이 들어가는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기본 권한은 교육부에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이라든지 각 교육감들이 어떤 유형에 대한 것 또는 관련돼 있는 학생 선발에 대한 걸 변경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수월성 교육의 의미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일반고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보면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우수한 학생들을 그 평균적으로 이제 배우도록만 유도를 해버리면 오히려 좀 더 못 배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게 좀 하향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배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에 가고 싶은 또는 그런 분위기 있는 학교를 원하는데 네. 그런 걸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높아서 그런 네. 불만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끌어가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학교를 다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네. 게 좋은 의미도 있긴 하지만 좀 잘하는 학생도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네. 다른 학생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회는 좀 없어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 우려들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교육 체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학교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뭔가 상대적으로 열패감이라든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목고라고 하는데 그 국제고라든지 뭐 외국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다 보니까 네. 자신이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들은 관심 있는 아이들이 같이 뭉쳐서 있다 보니까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해서 네. 좀 잘 사는 지역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못하는 아이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때도 선생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수업에 대한 분위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설립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취지가 많이 퇴색이 돼 버린 건지 그런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과학고라든지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 과학과 관련된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네.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외국어 능력을 많이 키운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게 특목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좀 문제가 되는 건 보완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고가 과학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특정 학생을 모으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과학 인재라든지 외국어 우수 인재가 국제적 경쟁에서 필요한데 제대로 못 길러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서열화되고 있다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제도가 이미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보면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그 우수한 학생들이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빠져나갔다. 그러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가보면 30% 아이가 자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일반고등학교 황폐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평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강남과 강북이라고 하는 거는 집 근처에 가는 구조가 맞긴 하지만 둘이 소득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차라고 하는 거, 학교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 의해서 집 주변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에 대한 차이가 더 심할 가능성도 높지 네. 일반고이기 때문에 자사고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선발 방식도 전기 후기 선발을 폐지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학생들 같은 거 선발을 할 때 보면 네. 자사고라고 하는 데서 먼저 앞에 선발하고 특목고도 같이 이제 전기에서 먼저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 특목고라든 자사고 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후에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남아있는 학생이 일반고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서 학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예. 그냥 지원만 해서 추첨해서 뽑는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완화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는 그 이후에 뽑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의 연구보고서에 나온 거는 네. 오히려 그러지 말고 자사고나 특목고나 일반고를 같이 뽑는 구조로 하자 한 번에. 예. 그러면 오히려 공정한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동시에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단계 배정 방안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교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그냥 가까운 집에 있는 학교에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학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럼 네. 어디로 가냐? 학원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 구조라고 하는 걸 잘 보면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열심히 잘 가르쳐서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안 와서 비판만 하고 이렇게 비난만 하다 보면 제대로 학교의 역할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에 가거나 고교의 선발 방식을 바꾸더라도 전혀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국에서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구조를 바꾸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지 이런 선발 방식을 조금씩 바꾼다고 해서 많은 네. 부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좀 살리느냐 또 아니면은 고교 어떤 서열화를 조금 더 완화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특목고라든지 네. 과거나 외고, 자사고가 특성 학생을 독점하는 구조라면 그 선발 방식은 제가 보기엔 많이 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 양분화된 그런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일반고가 어떻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거 있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지, 단순하게 체제라든지 선발 방식만 바꿔서는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네. 학교 안에 구성원이 있는 교사라든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진짜 만족하고 여기 보내면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그거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고 살리기의 제우선이지, 이런 네. 기계적인 선발 방식만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원래 문제가 뭔지에 대한 걸 짚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일반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초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특목고라고 하는 또는 네. 자사고라고 하는 걸 서울만 놓고 봐도 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 10% 내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머지 90% 있는 학교가 일반고인데 네. 그 논리상으로 해서 아마 일반고 학부모나 자사고 특목고 학부모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지난 2, 3년 동안에 자사고 관련돼 있어 특목고 관련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뭘 바꾼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막 반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교육청이나 교육감,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체제를 흔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